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연산 연구소 수학 따지기 시간입니다. 2단계 12호 2주차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길게 보이네요. 그렇죠? 길게 보이는데 항이 몇 개인지 정리를 좀 하고 가야겠죠. 그래서 봤더니 항이 하나, 둘, 셋, 넷, 항은 4개군요. 그렇죠? 네 묶음이에요. 항을 정리하고 나면 더하기 빼기만 남겠죠. 네. 그래서 유난히 구가 되게 많이 들어있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정리를 잘 해내면 쉬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볼까요? 봅시다. 자, 그러면 한 구별 해놓은 것처럼 이제 정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은 정리할 게 없네요. 그렇죠? 정리할 게 없어서 그냥 1999 그대로 쓰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을 일단 좀 살펴보고 두 번째 항은 9의 배수가 틀림없어요. 물론 99의 배수도 되고 19의 배수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항은 봤더니 9의 배수가 틀림없네요. 네 번째 항 역시 9의 배수가 틀림없어요. 일단은 9의 배수 모두 다 9의 배수야. 그죠?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우리는 좀 쉽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좋겠어요. 9의 배수야. 이렇게. 9의 배수야.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은 9의 배수 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항은 99 곱하기 99죠. 그러면 이거를 9의 배수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11 곱하기 9로 이렇게 갈라봐요. 그러면 9로 묶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19와 12를 곱해주면 될 테니까요. 그렇죠? 19 곱하기 11은 209죠? 네, 209. 그다음에 곱하기 9는 밖으로 뺐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항은 9가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곱하기 9를 밖으로 뺐으니까 199만 남겠네. 빼기 199. 세 번째 항은 19에서 9를 뺀 게 10이니까 빼기 10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돼 가고 있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렇게 식을 풀 때 이렇게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다면 쉬운 방법으로 계산을 해내면 좋을 것 같아요. 1999 첫 번째 항은 여전히 그대로 손댈 게 없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에 곱하기 9로 묶어져 있고 나머지 209 빼기 199 빼기 10 이거 한꺼번에 계산을 한다면 빼기 199 빼기 10 모아서 빼면 빼기 209죠. 빼고 또 빼기 모아서 한 번에 빼기를 했더니 209 빼기 209가 된 거야. 어머나 뭔가요? 0이죠. 0. 그죠? 0 곱하기 9야. 그렇다면 다 끝났네요. 1999에 0을 더한다고 1999인 거죠. 그죠? 네. 이렇게 계산을 하기 전에 뭐 하자고요? 생각을 좀 하고 계산하기 전에 이 문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자고요. 관찰하고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서 좀 전략도 짜보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좀 더 쉬운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풀지 않고 각각의 항을 다 뭐 한다고 계산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치? 그렇게 배웠죠. 어떻게 하라고. 곱하기가 나오면 곱하기부터 계산하고, 그리고 괄호가 있으면 괄호 계산하고, 그리고 나서 곱하기 계산하고, 그리고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하세요. 만약 이렇게 계산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렇죠? 계산하는 과정이 복잡하면 틀릴 확률도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다. 수학적으로 풀자.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풀자. 그렇죠? 그러면은 쉽게 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틀릴 확률도 준다. 그렇죠? 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정말 다행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분수 나눗셈, 분수 곱셈, 또 뺄셈도 섞여 있군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일단 이 문제는
항은 하나예요. 그죠? 묶어져 있고, 이렇게 괄호로 묶어져 있고, 묶어져 있잖아요. 그죠? 네, 묶어져 있고, 여기도 묶어져 있고, 그리고 다시 그거를 곱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의 항이에요. 하나의 항인데, 괄호 안에 정리가 안 돼 있어. 그쵸?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괄호 안에 또 항이 두 개씩 들어있잖아요. 괄호 속에 항이 두 개예요. 그쵸? 여기 괄호 안에 항이 하나. 그죠? 이렇게 둘. 괄호 안에 항이 하나, 둘. 각각의 괄호 안에 들어있는 항을 정리를 먼저 해야겠어요. 정리하고 나면 곱셈식으로 바뀔 것 같죠? 괄호 안을 정리해가면서 문제의 답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분수 나눗셈이군요. 분수 나눗셈 안 잊어버렸겠지만 분수 나눗셈뿐만 아니라 다른 나눗셈도 소수 나눗셈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나누는 수를 간단하게 하자 했죠. 나누는 수를 간단하게 하자는 것은 무슨 말일까? 나누는 수를 간단하게 하면 나누기가 쉬워져. 빼는 수를 간단하게 하면 빼기가 쉬워져. 맞죠? 어. 소수 나눗셈도 분수 나눗셈도 나누는 수를 간단하게 하면 계산하기가 쉬워져.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다는 거 제일 간단한 나눗셈이 뭐예요? 나누는 수를 1로 만드는 게 제일 간단한. 그치? 나누는 수를 어떻게 만들어요? 나누는 수를 1로 만들자. 나누는 수를 1로 만들어서 나눗셈을 쉽게 할 생각을 해보는 거. 그러면 나누는 수를 1로 만들기 위해서 나누는 수, 나누어지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13분의 8은 나눌 수, 나누어지는 수고 7분의 6은 나누는 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누는 수를 쉽게 만들면 우리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누는 수에 7분의 6에다가 6분의 7을 곱해버리는 거예요. 왜? 1로 만들려고. 1로 만들려고 이렇게. 약분해서 1 돼요. 약분해서 1 돼요. 그래서 나누는 수의 역수를 곱했단 말이지. 그래서 나누는 수가 1이 됐어, 드디어. 1이 됐다는 건 뭐예요? 아주 쉬운 나눗셈이 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 나눌 수에도 똑같이 곱해야지 6분의 7. 그래야 몫이 변하지 않죠. 그렇죠? 네. 나눗셈의 몫은 분수죠. 분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앞에 13분의 8은 분자에 해당되고 얘는 분모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눌 수랑 나누는 수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몫이 변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얻었어요? 와, 13분의 8 곱하기 6분의 7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누기 1은 이제 뭐 할 생각이에요? 생략, 생략. 그지? 그러면 이제 요거만 남았네. 아, 이렇게 나눗셈을 쉽게 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해보죠. 자, 이 문제의 첫 번째 항은 분수 나눗셈이었는데, 분수 나눗셈을, 이렇게 나누는 수를 1로 만들고 보니까 곱셈으로 변했단 말이지. 그리고 뒤에 오는 수가 역수가 되었어. 이거죠. 거기서 7분의 5를 뺄 거야. 자, 그 다음에 곱하기 계산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분수곱셈은 가분수로 고쳐서 약분하는 게 편리한 방법이었죠. 그래서 2와 2분의 1을 일단은 이렇게 가분수로 고쳐 놓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만 하면 되겠는데 약분되는 게 있나? 약분되는 게 있나? 아, 있어요. 그쵸? 네. 2, 4, 8, 2, 3은 6.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괄호에 정리된 결과를 여기에 써보겠습니다. 그쵸? 자, 13하고 분모에 3이 남았으니 39로군요. 39분의 47에 28 빼기 7분의 5. 첫 번째 괄호는 이렇게 정리되었고 두 번째 괄호는 여기 13이죠. 그 다음에 2, 5, 10이네요. 13에서 10을 빼는 거야. 결국 3만 남았네. 두 번째 괄호로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계산에서 선생님은 잠깐 생각을 좀 했는데, 3을 곱해야 되는데, 각각 곱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분배 법칙을 이용해 보자는 거죠. 이게 39가 있어서 이렇게 곱하면 약분되겠어요.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하려고 이렇게 분배를 해서 뺄셈을 해보려고요. 빼서 곱할 수도 있지만, 각각 분배해서
나중에 빼도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볼 생각이에요. 그러면 39분의 28에 3배를 하면 얼마죠? 39가 3하고 곱해지면서 약분이 되겠어요. 그쵸? 39분의 28 곱하기 3 빼기 7분의 5 곱하기 3 이렇게. 그렇다면 약분이 되겠죠? 네, 약분하죠. 약분해야 좀 더 간단해지니까 약분했더니 여기는 39는 이제 좀 더 간단한 수 13으로 변했네요. 그러면 이제 계산 마무리. 자, 그러면 분모는 13이고 분자는 28이네. 두 번째 항은 7분의 15네. 아, 가분수인 상태에서 덧셈 뺄셈을 하는 거는 분자가 너무 커져서 덧셈 뺄셈을 할 때는 어떻게 하자 했지? 대분수로 고쳐서 하는 게 훨씬 편리하다 했었죠. 그럼 첫 번째 항은 2와 13분의 2가 되겠고 두 번째 항은 2와 7분의 1이 되겠죠. 간단해졌죠. 아, 좋아요. 그러면 2에서 2를 자연수 길이를 빼면 자연수는 없어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13분의 2는 여기다 7을 곱하고 분자에다도 7을 곱하고 7분의 1은 분모에 13을 곱하고 분자에다도 13을 곱해서 통분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91분의 여기는 27에 14 여기는 13 14에서 13을 빼는구나. 결과는 11분의 1로 정리되었네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잘 해보았습니다. 복잡한 계산이지만 차근차근 하니까 돼요. 간단한 답이 나왔죠. 중간 과정에서 선생님이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꼭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분수 나눗셈을 곱셈으로 하게 된 이유도 설명했고, 그 다음에 분수 곱셈 나눗셈은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꾸기 때문에 바꿔서 계산하니까 분수 곱셈이 되죠, 모두. 분수 곱셈은 가분수인 상태에서 약분하는 것이 편리한 방법이다. 간단하게 답을 찾아가는 방법이다. 그다음에 분수 덧셈 뺄셈은 가분수로 하면 분자가 너무 커진다. 통분하다 보니까. 그래서 분수 덧셈 뺄셈은 대분수인 상태로 계산하는 것이 더 편리한 방법이더라. 그쵸? 네. 자, 이거 잘 기억하면서 그 다음 문제 이제 또 볼까요? 그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그 다음 문제, 세 번째 문제도 분수 혼합 계산이네요. 괄호도 있고, 더하기도 있고, 빼기도 있고, 곱하기도 있고, 나누기도 있고, 그쵸? 항은, 전체적으로 항은 몇 개인가요? 항은 몇 개? 항은 크게 한번 봤더니,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곱하기, 나누기, 괄호 한 묶음이에요. 그쵸?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 항은 크게 두 개예요. 그죠? 두 개. 첫 번째 항이 좀 복잡한 형태지만 그걸 잘 정리하면 계산은 또 그렇게 쉽게 이렇게 정리되지 않을까요? 그죠? 첫 번째 항만 잘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첫 번째 항은 그런데 계산하는 순서를 또 한번 살펴봐야죠. 계산하는 순서를 본다면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부터 해야지. 덧셈 뺄셈 해야겠네요. 덧셈 뺄셈을 한 후에 덧셈 뺄셈을 하고 나면 곱하기 나누기가 남을 테니까 그때는 다 곱하기로 바꿔서 계산해서 정리한 후에 마지막에 뺄셈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 정리를 했어요. 그죠? 그다음에 곱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2와 17분의 8을 17분의 2 곱하기 17 하면 얼마인가요? 34, 34에다가 8을 더하니까 얼마인가요? 17분의 42라고 가분수로 고쳐놓고 그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덧셈을 선생님이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통분을 한번 해볼까요? 자, 3, 7에 21이니까 1과 21분의 지금 요거를 이쪽으로 가져와서 합니다. 1과 21분의 14 저 더하기 6과 21분의 얼마? 3, 3은 9 이렇게. 이렇게 계산했더니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1과 6을 더해서 7이거든요. 7인데 13과 9를 더하니까 21보다 큰 수 23이 나왔잖아요. 그럼 받아올림이 있네. 8과 21분의 23에서 21을 빼니까 2, 그쵸? 8과 21분의 2 이렇게. 그렇다면
얘를 어떻게 할까요? 이제 분수 곱셈 나눗셈을 해야 될 차례라서 얘를 가분수로 고쳐야겠어요. 그쵸? 8 곱하기 21은 168, 168에다 2를 더하니까 170 이렇게.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지금 계산한 거 괄호 안에 21분의 170으로 정리돼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를 정리할 차례네요. 그죠? 그 다음에 괄호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괄호 정리. 자, 어떻게 돼 있나요? 이거는 근데 어렵지 않네요. 왜냐하면 4에서 3을 빼라고 돼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좀 1만 남잖아요. 그러면 얘는 1과 19분의 2가 되었어요. 두 번째 괄호는. 그러면 얘를 가분수로 붙였더니 19분의 21이에요. 21을 나누기니까 나눗셈을 어떻게? 곱셈으로 바꾸고 우리 이번에서 분수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그대로 나누기가 곱하기가 되면서 21분의 19 이렇게 빼기 17과 7분의 3 지요.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은 약분되는 게 있나? 이제 살펴볼 시간이에요. 그쵸? 있어요. 다행히 21이 한 번, 21이 두 번 들어있구나. 17이 한 번, 17이 10번 들어있구나. 와, 간단해졌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항을 정리를 해봐야겠네요. 첫 번째 항은 정리했더니 얼마가 됐나요? 분모에는 21만 남았어요. 그렇죠? 21이 남았고 분자에는 19에 2배를 하면 38, 그래서 10배를 하면 380이 남았고 그렇죠? 21분의 380 빼기 17과 7분의 3. 분모를 통분하는 건 되게 쉽겠어요. 왜냐하면 그죠? 7이 두 번째 항의 분모 7이 3배를 하면 바로 21이 될 테니까. 다만 첫 번째 항의 분자가 너무 크네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얘를 대분수로 고쳐서 계산해야죠. 덧셈 뺄셈은 대분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러면 380 속에 21이 몇 번 들었나 한번 볼까요? 대분수로 고치기 위해서 분자를 분모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10번 뺄 수 있겠어요. 10번. 그래서 210을 뺐고요. 그다음에 170이 남았는데 170 속에 21 8번 들었겠죠. 2, 8에 16, 8이면 8 해서 그리고 2가 남아요. 됐네요. 그러면 18과 21분의 2군요. 거기서 17과 미리 통분을 할까요? 그쵸? 7에다 3배하고 3에다도 3배해서 21분의 9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수끼리 계산이 되겠어요. 17을 빼버리면 1이 남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계산이 조금 더 쉬워질 것 같아서요. 그러면 1과 21분의 2에서 21분의 9를 빼야 되는데 21분의 2가 있으니까 21분의 2를 미리 빼고요. 그 다음에 21분의 7을 추가로 빼면 되겠어. 빼고 또 빼기. 있는 거 먼저 빼고 나중에 또 빼주면 되죠. 그럼 남는 건 뭐예요? 1에서 21분의 7을 빼면 돼. 그쵸? 그렇다면 21분의 7은 약분하면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3분의 1이니까 답은 3분의 2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문제가 복잡해 보였지만 세 번째 문제를 해결했네요. 네 번째 문제 도전. 네 번째 문제는 이번에는 이제 소수하고 분수가 섞여 있는 혼합 계산이로군요. 좋아요. 우리는 다 할 수 있죠. 이제 그동안 배운 걸로. 첫 번째 항 하나,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항은 어디까지지? 따다다단 여기까지네. 두 번째 항, 그죠? 그다음에 여기 세 번째 항 세 개, 그죠? 첫 번째, 세 번째는 손댈 게 없네. 나중에 분수로 할지 소수로 할지만 결정하면 되겠고 두 번째 항만 정리를 잘 해주면 이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항을 정리하러 갑시다. 자, 첫 번째 항은 그대로 가겠어요. 그죠? 첫 번째 항은 1.15 그대로 두겠어요. 두 번째 항은 괄호 안에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괄호 안에 계산한 결과가 1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계산한 결과가 1이에요. 1이니까 어때요? 너무나 좋죠. 1이니까 어떤 수에 1을 곱해? 곱셈에서 1을 곱한다는 것은 어떤 수 그대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4와 5분의 3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하기 4분의 1이야. 정말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되고 있어요. 그쵸? 자, 하나는 소수, 두 개는 분수. 그러면 소수를 분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15를 분수로 고쳐볼까요? 자, 얘는 소수 두 자리까지 있으니까 100분의 115야. 그러면 1과 100분의 15라는 얘기인 거고, 얘는 또 약분을 하게 되면 1과 20분의 5로 약분해서 20분의 3. 그렇죠? 20분의 3, 5로 약분했어요. 됐죠? 그러면은 1과 20분의 3 더하기 두 번째 항도 20으로 통분을 해버려요. 그치? 20분의 12, 4를 곱했습니다. 세 번째 항 20분의 5를 곱했으니까 분자에다가 5를 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그쵸? 자, 자연수끼리 더했더니 5로군요. 진분수끼리 더했더니 20분의 3에다가 12에다가 5까지 더했더니 얼마인가? 20이 됐어. 오, 마지막은 정말 간단한 자연수가 됐네요. 그쵸? 20이 한 번, 20분의 20은 1이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대분수하고 그 분수 사이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더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6이 되는 거죠. 자, 6. 어, 생각보다 쉽게 해결됐습니다. 그쵸? 이렇게 우리가 네 번째 문제도 해결을 했군요. 그렇다면 빠르게 다섯 번째 문제로 가볼까요? 다섯 번째 문제. 어떤 수에 3을 더한 후에 5를 곱한 수에서 3을 더하고 5를 곱했대요. 거기서 다시 15를 뺀 수를 7로 나눴대요. 몫이 12가 나오고 나머지는 6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 그 어떤 수는 얼마인지 구해주세요 하는 문제예요. 뭔가 조건이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조건을 수학식으로 바꿔놓으면 훨씬 간단하게 보일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봅시다. 어떤 수는 네모일 거잖아요. 모르는 어떤 수가 있어요. 거기다 3을 더했어요. 그리고 5를 곱할 거래요. 근데 여기에 괄호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를 먼저 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괄호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5를 곱했대요. 거기서 또 15를 뺐대요. 근데 여기서 15를 뺐으니까 빼기 15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7로 나눴대. 근데 여기에서 괄호를 묶어주지 않으면 또 15 나누기 7을 먼저 해야 되는 그 우리 연산의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소괄호 썼으니까 이제 중괄호로 한 다음에 얘를 7로 나눴다는 거죠. 이거죠. 그랬더니 그 몫이 12가 나오고 나머지는 6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말을 그대로 수와 또 수학 기호와 괄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는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 등식을 이용해 보려고 해요. 등식을 이용해 보려고 해요. 어떤 수 있잖아요. 어떤 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놓은 이 어떤 수 요거 말이잖아요. 요거 이 어떤 수를 7로 나눴더니 12의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6이래요. 그럼 이 어떤 수가 얼마라는 걸 우리는 이용하면 돼요. 이 어떤 수는 말이죠. 나누는 수하고 몫을 곱하고 여기다가 나머지를 더하면 돼요. 우리 검산식, 나눗셈 검산식 했던 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어떤 수에 3을 더하고 5를 곱한 후에 15를 뺀 수, 이것이 7의 12배를 하고 6을 더한 수랑 같아요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이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쪽은 다 계산할 수 있잖아요. 7 곱하기 12는 84고요. 84에다 6도 하니까요. 90이에요. 그렇죠? 90이야. 오른쪽은 90이야. 그렇죠? 정리됐고요. 그다음에 여기 왼쪽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어요. 정리할 수가 없죠. 왜? 어떤 수를 몰라서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괄호는 필요 없게 되었네요. 그렇죠? 등식이고요. 등식이니까 왼쪽에 빼기 15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 등식 양쪽이 똑같아. 그러면 15를 없애기 위해서 양쪽에 15를 어떻게 해요? 더해주면 되겠어. 그쵸? 더해줄 거야. 더해서 한번 정리 한번 또 하죠. 자, 네모에 3을 더하고 거기다 5를 곱했어. 그러면 이 부족했던 거는 채워져서 없어졌지요. 그러면 이쪽은 105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죠? 5배를 해가지고 105가 됐으니까 양쪽을 5로 나누는 일이 남았네. 그쵸? 여기 곱하기 5분의 1을 하면
없어지잖아요. 그럼 여기도 곱하기 5분의 1을 해서 간단하게 만들어야겠죠. 간단하게 만들었더니 아, 약분해서 그 결과를 얼마를 얻었어요? 21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21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은 21이 남았군요. 왼쪽은 네모 더하기 3이 남았고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랑 마찬가지야. 그치? 네모보다 어떤 수보다 3 큰 수는 21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어떤 수는 얼마다? 3을 빼서 18이다. 그쵸?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수를 찾았네요. 18이었던 거죠. 그쵸? 네. 이렇게 5번 문제까지 또 우리가 잘 해결을 했네요. 스스로 아주 기특하죠? 네. 그렇다면 1, 2, 3, 4번이 조금 복잡한 혼합 계산들이었지만 우리가 차근차근 잘 정리했고 5번까지 나눗셈 검산식을 이용해서 또 등식을 이용해서 잘 해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6번에서 다시 만날 거를 약속하고 잠깐 쉬었다가 6번 문제로 다시 만납시다. 안녕, 수고했어요.